일 변호인단이 마련한 탈북아사 항의국민 구속이 웬 말이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지금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 도구화 되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내동댕이 쳤고 오로지 내 편이면 무죄, 네 편이면 무조건 유죄, 내 편은 무조건 불구속, 네 편은 다 구속,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 권력화되어 있고 법원은 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노총 유죄, 탈북자 유죄, 민노총 불구속, 탈북자 구속에 아주 적나라한 민낯을 보인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의 탈북자들의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의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도륙하고 있는지, 침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10월 3일 34,000여 명의 탈북자들을 대표해서 한성옥 모자 아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위를 벌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심지어는 프랭카드 하나 없이 경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게 해달라.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탈북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심지어는 체포되지 않은 시위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 사랑채 앞에 모여있던 여성 탈북자들까지 경찰은 무자비하게 체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를 짓밟힌 탈북자들도 있고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구타를 당한 탈북자도 있습니다. 10월 3일 날 23명의 탈북자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하루 이틀 안에 다 풀려났지만 10월 6일 날 두 사람의 탈북자에 대해서는 지도부라는 이름으로 지도부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편파적으로 불법적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사령관 두 사람에게 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광일 위원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은 동영상에서도 보듯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광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10월 6일 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8일 날 영장실질심사 이 부분은 미국에 계신 서석구 변호사님이 애써주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니나 다를까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민노총 불구속, 탈북자 구속 원칙이 적용이 돼서 허광일 위원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사단법인 물망초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범국민 허광일 변호인단을 모집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날부터 이틀 동안 변호인단을 모집을 했는데 무려 26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26분은 명망 있는 원로 변호인들도 있지만 아주 젊고 피가 끓는 정의의 사도 같은
젊은 변호사분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인 14명을 그 당시에 구성하고 있었고, 현재로는 4명이 더 늘어서 18명이라고 합니다마는 별로 명망 있는 변호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변호인단은 전직 부총리, 전직 장관, 전직 변협회장 등을 위시해서 아주 젊은 패기 넘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투사와 같은 변호인단이 대거 참여해서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변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날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젊은 도태우 변호사께서 애써주셔서 5천만 원 보증보험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허광일 위원장이 석방되도록 애써주신 도태우 변호사님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속의 원칙이 많이 문제되었습니다. 그 현대 5월에 개동사옥 앞에서 그 경찰관을 아주 폭행 서슴없이 한 민노총 그 조합원 경우에는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기각이 되었는데, 비폭력 원칙을 그 늘 말해왔던 허광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그러한 부당한 구속에 대한 교정이 일말이라도 이루어진 것은 법원의 그런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짧게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불과 어제인가요만 해도 대학생 진보연합이 미국 대사관절을 넘어가는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김정은 바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 자유를 찾아 지금 자유대한 편에 서 있는 탈북자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가 어느 편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히려 메가더 동상 앞에서 거의 화형식을 한 사람은 쉽게 풀어주고, 또 이 대학생 진보연합에 대해서도 무르게 대하고 탈북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우한다면, 법원은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반드시 법원도 대한민국 안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10월 3일 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에게 무슨 의사를 전달하고자 시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